단 한 번 화를 못 참아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 입으로 해버렸다. 그날도 병원이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는 혈압이 높다. 스트레스 줄여라. 뻔한 말만 하고 나를 급히 내보냈다. 진짜 문제는 진료실 밖에서 터졌다. 순서를 헷갈린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쌓여있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렸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요?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그 중에는 앞으로 몇 년을 더 볼지도 모를 내 주치,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동네 사람도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혈압 수치보다 더 무서운 건 내 표정이구나. 붉게 오른 눈, 굳어버린 입술, 턱이 딱딱하게 올라간 얼굴. 누가 봐도 인생에 지친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며칠 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듣게 됐다. 요즘은 엄마랑 말 섞기가 좀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하고 싸운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다치게 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누워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분노를 다스리는 게 진짜 힘이구나. 근데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철학책 속 이론이 아니다. 젊을 때는 몰랐고 50이 넘어서야 조금씩 깨닫게 된 사실. 화는 아무나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다스리는 법은 배워야만 알게 되는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아마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작은 실패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왜 진짜 힘인지, 그리고 이제라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나는 한동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다. 참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했고, 소리 지르지 못하고 꾹꾹 눌러 사는 사람을 답답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소리를 높이는 건 쉽지만 말씀을 가라앉히는 건 놀라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분노는 강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손쉬운 약함의 표현이었다. 나는 두려울 때 화를 냈다. 무시당했다 느낄 때, 내가 작아진 것 같을 때,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 나는 대신 목소리를 키웠다. 나를 함부로 보지 마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을 제대로 꺼낼 용기가 없을 때 그 대신 화를 냈다. 이제야 인정하게 된다. 분노는 자존심이 내는 비명이었다. 그러나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상처난 자존심이 치유되지는 않았다. 돌아보면 내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지? 가족들은 내가 힘든 걸 왜 모를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서운함이 마음구석에 층층이 쌓였다. 아침마다 가족들 밥을 챙기고, 직장에서는 꾹 참고, 돈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에 늘 마음 한켠이 쥐어짜이는 느낌으로 살면서도 나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그저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넘겼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마트 계산대에서, 교통정체 속에서, 전화 상담원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을 엉뚱하게 쏟아낸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잣말을 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 이렇게 내 분노를 조금씩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분노의 뒤에는 언제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쯤이면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정한 기준, 내가 혼자 세운 당연함,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이래야 한다는 그림이 깨지는 순간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정말 상대에게 말해본 적이 있었나? 돌아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알아서 해주길 바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랬다. 그러니 어쩌면 상대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내 입안에서만 맴돌던 기대가 결국 내 가슴을 핥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젊었을 때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화를 좀 줄여라. 성을 죽여야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다.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너는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래서 화를 참으려 할수록 나는 더 위축됐고 내가 잘못된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었다. 분노는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리는 경고등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너는 힘들다. 지금 너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지금 너는 보호받고 싶어 한다. 분노는 이렇게 말해주는 내 감정의 신호였다. 그래서 나는 경고등을 부수는 대신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씩 읽어보려 한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내가 낯설어 하던 괴물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늦게나마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바로 반응하지 않기다. 예전에 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뱉었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지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 한마디로 순간은 시원했지만 관계는 조금씩 상해갔다. 이제는 화가 올라올 때 딱 한 동작부터 한다. 입을 다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그리고 속으로 묻는다. 지금 정말 이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놀랍게도 쏟아내려던 말의 절반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내가 바뀌니 상대도 조금씩 다르게 보였다. 예전보다 덜 상처받고 덜 상처 주면서 같은 하루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연습은 감정을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다. 그래서 말도 항상 상대를 향했다. 당신이 맨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은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들렸다. 서로 방어만 세우다가 대화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나는 가능한 한 이렇게 말해보려 한다. 지금 이 상황이 나는 많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나는 이런 말이 상당히 서운하게 느껴진다. 상대를 판단하는 말 대신 내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바꾸는 것. 말의 방향을 너 때문에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로 조용히 돌려놓는 일. 이 작은 차이만으로도 분노는 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연습은 하루가 끝날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만 붙잡고 짧은 영상들을 넘기던 시간에서 5분만 떼어내어 나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언제 제일 화가 났을까? 그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 이렇게 조용히 되씹다 보면 신기하게도 상대의 행동보다 내 안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 어릴 적에 들었던 말, 젊은 시절에 받았던 상처, 그때의 무시와 모욕감 같은 것들이 지금의 분노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다.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고 조금만 복귀해 보면 분노는 점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된다. 이제 나는 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 말이 멋진 문장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원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분노를 없애는 사람은 없고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연습해 보려고 한다. 첫째, 바로 반응하지 않기. 화가 목까지 차올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3초만 숨을 고르는 것.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속으로 한번 묻는 것. 지금 정말 이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끈이 될 때가 있다. 둘째, 감정을 문장으로 바꾸기.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로 말하는 것. 상대를 심판하는 대신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분노는 상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가 된다. 셋째, 하루가 끝날 때 나를 돌아보기. 잠들기 전에 오늘 화났던 장면을 짧게 떠올려 보는 것. 나는 왜 거기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그 안에는 어떤 기대와 상처가 숨어 있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분노는 점점 낯선 괴물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감정 중 하나가 된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 앞으로도 화낼 것이고 말을 잘못 뱉을 것이고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단 한 가지라도 생긴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예전에 나는 화가 나면 무조건 쏟아냈다. 이제 나는 한 번쯤 멈춰서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겨야 할 상대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다. 그 한 번의 멈춤, 그 한 번의 숨 고르기가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조금씩 알게 된다. 정말 강한 사람은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 분노를 억지로 삼켜 병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다. 분노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용히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 아주 잠깐이라도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지금 내가 다스려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조용히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